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13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견을 보겠습니다. 개견은 개를 그린 글자인데요. 각골무늬 모습입니다. 머리와 내민 혀, 발과 꼬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개견에도 개의 특징인 내민 혀와 말려 올라간 꼬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를 뜻하고 자신을 낮추거나 하찮은 것을 비유하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개견은 글자의 왼편에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개견은 일반적인 짐승과 짐승의 성격을 나타내는 글자에 두루 쓰이는 붓수입니다. 맹견은 사나운 개를 말하고 애견은 사랑하는 개를,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 사이처럼 매우 사이가 나쁜 관계를 말하며 견마지로는 개나 말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바치는 자기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과실과를 보겠습니다. 과실과는 나무목 위에 밭전이 얹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밭전은 나무 위에 달린 열매를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열매를 3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열매를 의미하고 열매는 농사를 짓고 난 결과 얻어지는 수확물이기 때문에 마침내 결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원은 과일나무를 심은 동산을 말하며 효과는 드러낸 결과를, 오곡백과는 온갖 곡식과 과일을 말하며 인과 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를 보겠습니다. 칼도는 칼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칼이라는 의미이고 칼도가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주로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고 칼을 세웠다고 해서 선 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방은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는 붓수를 말하는 것이죠. 칼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칼검은 양쪽에 다 날이 선 칼을 말합니다. 과도는 과일을 깎는 칼을 말하며 집도는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메스, 칼을 잡는 것을 말하고 단도직입은 혼자서 칼을 휘두르고 거침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쾌도난마는 헝클어진 삶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는 뜻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솜씨 있게 처리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머리두를 보겠습니다. 머리두는 콩두와 머리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콩두는 뚜껑이 있는 굽이 높은 제사그릇을 그린 글자인데 귀 모양의 손잡이와 머리를 틀어올린 듯한 뚜껑 등 사람의 머리 모양을 닮은 것과 두라는 음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혈은 한 일은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는 코를 나타내어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를 강조한 글자로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콩두와 머리혈이 합해진 머리두는 머리, 꼭대기, 처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통은 머리가 아픈 증세를 말하며 거두절미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로 앞뒤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양두구육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것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두삼이는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것으로 시작은 좋았다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를 녹을 보겠습니다. 푸를 녹은 실사와 색일 녹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색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실사가 들어가는 글자는 모두
물들인 실의 색을 의미합니다. 붉을 홍이나 자줏빛 자, 푸를 녹 등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색일록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흠집을 내어서 수액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염색 재료를 주머니에 넣은 모습과 짤 때 흘러내리는 즙의 모양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색일록이 들어가는 글자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사용이 되는데 푸를록에서는 두 번째, 즉 염색 주머니에 푸른 염료와 실을 넣고 짜면서 염색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르다 또는 초록빛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소는 잎의 엽록지 안에 있는 푸른 색소로 광합성을 하는 요소입니다. 초록 동색은 풀빛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 방초는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꽃다운 풀이라는 뜻으로 여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며 청산 녹수는 푸른 산과 푸른 물이라는 뜻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얀리를 보겠습니다. 오얀리는 나무 목과 아들 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얀리는 자두나무를 말하는데 자두는 과일 중에서 색과 맛이 뛰어나고 그 양이 적어서 귀한 과일이었는데 나무 아래서 자두를 따먹고 싶은 어린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자두나무를 뜻하며 성씨로 주로 쓰입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창안한 조선시대의 명장이며 이화는 자두나무의 꽃이며 장삼 이사는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말하며 이하 부정관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쳤으면 오얏도둑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그런 곳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털모를 보겠습니다. 털모는 동물의 털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물이 털과 관련된 글자에 쓰이며 털 또는 가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은 머리카락을 말하며 모세관은 털과 같이 가는 관으로 실핏줄을 말하며 구일모는 9마리 소의 털 한 가닥이 빠진 정도라는 뜻으로 대단히 많은 것 중에 아주 적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며 모골송연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 몸의 털이 곤두선다는 말입니다. 쌀미를 보겠습니다. 쌀미는 벼이삭에 쌀알이 촘촘히 붙어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쌀미자를 풀면 88이 되는데 씨앗을 뿌려 거둘 때까지 농부의 손이 88번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쌀이라는 뜻이며 쌀과 관련된 글자에 들어갑니다. 미수는 88세를 말하며 백미는 흰쌀을, 미음은 마실 수 있는 쌀밥이라는 뜻으로 묽게 쓴 죽을 말합니다. 오두미는 단말이 쌀이라는 뜻으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병을 보겠습니다. 병병은 병들역과 남역병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병들역은 침상의 모습을 그린 글자인 나무조각 장과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합친 글자입니다. 병들역은 병에 관련된 모든 글자에 들어가며 남역병과 같이 안쪽에 쓰인 글자는 대부분 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역병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것인데 그래서 병병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고쳐야 할 만큼 심각하고 큰 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질병에 쓰이는 병질은 병들역에 화살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화살에 맞은 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질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반적인 병을, 병은 크고 심각한 병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고질병은 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병을 말하며, 전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물들이는 병을, 동병상련은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돕는 것을 말하며, 생로병사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거를 보를 보겠습니다. 거를 보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칠 지가 위아래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왼발 오른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걸음이나 걸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보는 제자리 걸음을 말하며, 진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독보적은 남이 따를 수 없을 만큼 홀로 뛰는 모양을, 50보 100보는 50보 도망한 자가 100보 도망한 자를 비웃는다 하는 뜻으로 서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13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거를 보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